휴대폰 속에는 휴대폰 주인의 정보와 지인들의 연락처를 포함하여 수많은 개인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대폰은 잠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 2G 휴대폰의 경우에는 비밀번호 4자리를 눌러서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9개의 점을 이용하여 패턴을 그려서 잠금 해제하는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남들이 절대 풀지 못하는 나만의 패턴을 개발하여 설정하다 보니 종종 휴대폰 주인도 풀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안 정보는 주인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기에 기억에 의존할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2011년, 세계 최초로 휴대폰에 지문인식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토로라의 마트릭스입니다. 지문이라는 생체 정보가 사용되면서 스마트폰이 주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람의 지문은 마루라고 부르는 볼록한 부분과 골이라고 부르는 오목한 부분이 개인마다 다양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마저 지문이 다를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른 형태의 지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문을 통해 사건의 범인을 찾을 정도로 특정인을 구별하는 데 좋은 생체 정보인 것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스마트폰 지문 인식 방법은 광학식 스캐닝입니다. 스마트폰 내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하여 지문의 사진을 찍어 내부에 저장된 지문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지문 인식 센서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스마트폰 내부에서는 지문이 닿는 지점을 향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빛을 쏘게 됩니다. 이때 지문의 볼록한 마루는 검은색, 오목한 골은 흰색으로 변환되어 대비가 선명한 사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진 정보를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지문 정보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일치할 경우 잠금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학식 스캐닝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생체 정보가 단순하게 흑백으로 된 지문 사진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직접 대지 않고 지문 사진을 대는 것만으로도 인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2017년 4월 뉴욕 대학교와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발표된 지문 해킹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의 확률로 광학식 스캐너를 무력화하는 만능 지문 세트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인간의 지문을 위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광학식 스캐너의 센서가 너무 작아서 지문의 작은 부분만 인식하다 보니 거짓 지문에도 쉽게 속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스마트폰 지문 인식 방법은 정전식 스캐닝입니다. 정전식은 커패시터라는 장치가 촘촘하게 박힌 센서를 이용하는데, 이 커패시터는 초소형 배터리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지문 인식 센서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지문의 볼록한 마루와 센서 사이는 밀착되며 오목한 골과 센서 사이에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마루가 닿은 커패시터는 정전 용량이 증가하고 골 부분의 커패시터는 정전 용량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정전식 스캐닝은 이러한 정전 용량의 패턴을 토대로 고해상도 지문 이미지를 만들어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지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정전식 스캐닝은 광학식처럼 사진으로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정전식 스캐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광학식보다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해커인 얀 크리슬러는 정전식 스캐닝도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2014년 12월 27일, 크리슬러는 함부르크에서 열린 독일 해킹 그룹 카오스 컴퓨터 클럽의 연례 모임에 한 사진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의 엄지손가락 사진이었습니다. 크리슬러는 지문이 보일 정도로 고화질의 사진을 활용하여 플라스틱에 지문을 새긴 뒤 정전식 센서를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최첨단 지문 인식 시스템도 아직까지 보안상의 허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문은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장 과정에 따라 변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채 인식이나 안면 인식 같은 좀 더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생체 인식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홍채 인식은 근적외선 LED가 눈으로 빛을 발사하고 그 빛을 통해서 홍채 고유의 패턴을 추출하여 홍채 코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지문 인식의 오류 확률이 1만 분의 1인 반면 홍채 인식의 오류 확률은 한쪽 눈만 사용하면 100만 분의 1, 양쪽 눈 모두를 사용하면 1조 분의 1로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지문처럼 닳아 없어질 염려도 없으며 생후 18개월경 홍채 무늬가 완성된 이후에는 평생 변하지 않고 홍채가 같을 확률은 10억 분의 1로 아주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안성이 더 강하다는 생체 인식 시스템 역시 아직까지는 해킹이 가능했습니다. 정전식 스캐닝을 해킹했던 얀 크리슬러는 자신의 눈을 고해상도의 흑백 이미지로 인쇄하여 파나소닉의 상업용 홍채 판도기를 속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어떤 생체 인식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면서 생체 인식 시스템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참고한 IT 좀 아는 사람은 구글의 프로덕트 매니저 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덕트 매니저 아디티아 아가시,
페이스북의 프로덕트 매니저 파스 디트로자, 이 세 사람이 함께 쓴 책인데 블랙베리는 왜 망했을까? 맥도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페이스북은 왜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을까? 등의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어렵게 느껴지는 IT를 쉽게 이해하도록 쓰여졌습니다. 이상 스마트폰 지문인식의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